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시나요? 장 상황이나 주가 혹은 직감에 따라 투자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모두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할까요? 요즘 객관적인 지표와 데이터만을 신뢰하며 오로지 수학적 근거를 통해 투자를 결정하는 퀀트 투자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퀀트 투자와 함께라면 여러분도 주식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K사와 함께 지금은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지 퀀트 투자 방식으로 분석해 봅시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니 현재 국내 상장 기업들의 자금이 늘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네요. 코스피 지수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최근 비약적인 주가 상승을 이루어낸 삼성전자가 그 주인공이군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지금 바로 사야 할까요?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번 삼성전자의 재무 데이터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주요 재무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이 보이네요. 매출액이 어떻게 구성되고 순이익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 생키 다이어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 순이익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이번 연도 흑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가 기업 관련 뉴스, 보고서, 재무 지표 등을 통해 분석한 기업의 전망을 확인해 볼까요? AI는 노사 관계 악화 가능성을 삼성전자 전망의 리스크적 요인으로 판단한 것 같네요. 하단에서 공시 보고서 분석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산업 전반의 상태도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속해 있는 전기, 전자산업을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산업 내 기업 순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이상적인 투자 대상은 바로 PBR이 작고 ROE가 큰 기업입니다. 따라서 시장 평가를 나타내는 PBR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지만 수익성을 나타내는 ROE가 높아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PBR과 ROE를 기준으로 각 기업의 위치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DB하이텍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삼성전자보다 ROE는 높고 PBR은 낮게 표시됩니다. 기억해 놓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채 비율과 ROE를 비교하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와 방금 봤던 DB하이텍이 부채 비율이 낮고 ROE가 비교적 높은 고효율 우량형 기업에 분류되네요. 앞에서 보았던 차트를 바탕으로 저만의 가치평가 기준에 맞는 기업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PER이 적당하면서도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이 필터링 됐네요. 산업 페이지에서 얻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전기, 전자 비교 세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을 막대 그래프로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표들을 보니 삼성이 두 기업보다 전체적으로 높네요. 주가 추이를 확인해 보니 최근 6개월간 SK하이닉스는 다른 종목들보다 주가 상승이 두드러집니다. 이익 성장성 대비 저평가 분석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저평가 고성장 기업으로 분류되고 두 기업 중 SK하이닉스가 YOY가 높아 성장성 또한 높은 좋은 기업입니다. EPS ROE를 자세히 비교해 보니 SK하이닉스는 다른 두 기업보다 수치가 뚜렷하게 높아 자본 효율이 가장 좋네요.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DB하이텍은 두 지표 모두에서 중간 수준에 위치해 안정적인 흐름을 보입니다. 지표를 비교해 보니 SK하이닉스가 우리가 투자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로 보입니다. 퀀트 투자 방식을 통해 현재 어떤 종목이 괜찮은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K사와 함께 퀀트 투자에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퀀트 투자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희는 기업 정보 시각화와 기업 전망 분석을 메인 기능으로 내세운 만큼 정확한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크롤링 과정에서의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 레비덴큐 셀러리를 도입하였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LLM 모델을 이용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셀러리 비트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특정 시간이 되면 파이프라인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레비덴큐는 각 명령어를 수행할 셀러리 워커들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먼저 외부 API를 통해 뉴스나 기업 보고서의 원문 데이터를 가져오고 LLM을 이용하여 가져온 데이터에 필요 없는 텍스트들을 제외하고 본문만 추출하는 정제 단계를 거칩니다. 그 후 LLM을 이용하여 정제된 본문을 요약한 요약본과 본문을 인베딩한 벡터 데이터 두 가지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 요약본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벡터 데이터는 오픈서치에 적재합니다. 이때 오픈서치에 적재된 벡터 데이터는 이후 기업 전망 분석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KIS 웹소켓과 레비뎀큐를 이용한 주가 데이터 스트리밍 기능입니다.
먼저 메시지 발행자가 웹소켓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신해 레비덴큐에 발행합니다. 레비덴큐는 받은 메시지를 디스크에 저장하고 발행자와 소비자 모두의 처리 완료를 확인해야만 큐에서 메시지를 삭제하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이제 레비덴큐는 메시지를 두 소비자로 분기합니다. 하나는 저장 서비스입니다. 건마다 데이터를 저장하면 병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200건씩 버퍼링하여 시계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다른 하나는 구독 서비스입니다. 클라이언트가 특정 종목을 선택하면 해당 종목만 선별해서 그에 맞는 메시지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합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 초당 수백 건의 데이터를 유실 없이 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또한 KIS API를 사용해서 기업의 시가총액이나 지수, 주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셀러리 분산 태스크를 통해 데이터를 가져오는 중 대부분의 호출이 실패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한국투자증권 API에서 초당 호출을 2배로 제한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디스 분산락을 이용하여 동시에 하나의 셀러리 워커만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태스크가 정상적으로 API 호출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달 동안 다 같이 고생한 저희 팀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